대상과 커뮤니티 리더십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 오늘 이런 세션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일단 여러분이 하루 종일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있는 상태고, 솔직히. 뭘 해주시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재미나게 하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를 바로 배워가셔서 바로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실 수 있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커뮤니티 리더십 뭐 여러 가지를 그 경험을 했는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구성주의였어요. 제가 여러 경험을 한 끝에 발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이제 구성주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어떤 이론 같은 건데 그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책도 하나 최근에 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히 많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빌 게이츠 전 회장님도 그 자기 스토리를 넷플릭스에 올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스토리가 있는 어떤 식으로 이걸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영어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오피스 365 최신 그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전 언어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온 나라들 언어 그리고 영어 뭐 온 나라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예전 파워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AI가 저희 회사가 그 페이턴트가 영어로 뭐였죠? 한글로 뭐였죠? 특허가 제일 많이 있는데 그런 특허들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술들을 조금 더 엔드 단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더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잠깐 하나를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 약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가는 것도 오피스 365에 다 들어가 있는 기능들인데 한 번 클릭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찾아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함께 성장하는 힘 커뮤니티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제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 팀이 지금 커뮤니티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서 그 커뮤니티 뭐 공부법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실제 모두 연구소도 그걸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은 꽤 오랜 동안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팀이 커뮤니티 프로그램 매니저라는 팀이 25년간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커뮤니티 리더들한테 주는 상이 마이크로소프트 Most Valuable Professional이라고 해서 그런 상도 25년간 주고 있었어요. 왜냐? 빌 게이츠가 처음 이런 도스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사실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에러도 많았고 그거를 자발적으로 자기가 공부해서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저희 팀에서도 완벽하지 않아요. 이게 이론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디스커션을 글로벌리 하면서 조금씩 정립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우리 생활과 너무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모두연의 소장님을 뵙거나 뭐 이렇게 이민석 교수님을 뵈도 이게 굉장히 일맥상통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어디 있는지 찾아보실 수 네. 눈이 좋네. AI보다 더 좋네요. 이것만 보시고 또 제가 이제 좀 세련되게 생겨서 영어도 되게 잘할 것 같고 좀 이렇게 강남에서 이렇게 그리고 막 영어도 되게 어릴 때부터 했을 것 같지만 저도 이제 이 거제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로 앞이 바닷가고요. 그 뒤에가 저희 집이 살고 있던 데여서 거기에서 중학교까지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는 진주 그리고 이렇게 서울로 처음에 왔었어요. 서울은 대학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3D 업종에 계시고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하셔서 제가
이렇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면 제가 아버지를 가르쳐드리고 또 영어를 배우면 또 영어를 가르쳐드리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커뮤니티 공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는데 이게 가르치는 게 되게 힘이 있거든요. 그 공부를 제가 이제 습득을 했고 어릴 때부터 그 가정 환경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첫 사회생활도 사실은 좀 되게 암울했어요. 왜냐하면 IMF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뽑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그 인터넷을 우연하게 그 대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만드는 그 벤처를 제가 이제 저도 같이 조인을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을 받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 한 3년을 이렇게 사수도 없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 그리고 3년 있다가 또 망하는 폭삭 망하는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도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프라가 좋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했었죠. 근데 제가 안 이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그 우리가 들어간 AI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안 이쁘게 해놨어요. 이걸 보시면 자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고 오피스 365 최신 버전에 가셔서 디자인에 가시면 디자인 아이디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를 디자인 아이디어를 딱 치시면 AI가 다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이런 거는 다 하나씩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고 성장을 말로 생각했나요 AI는?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이미지들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굳이 디자인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거기다 시간 쓸 필요 없고 컨텐츠를 빌드하시면 되고 자기 스토리를 만들면 되는 시대인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어려운 과정에서 그 성장을 많이 한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 그게 힘들면 더 성장하는구나. 그리고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앞에서 설명을 해주시듯이 실전에 들어가면 굉장히 빨리 배워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어마어마한 그게 되더라고요.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데가 다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책 하나를 읽으면 이걸 어떻게 적용하지?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 할리우드 대학이라는 곳이 취업률도 굉장히 좋고 아주 뛰어난 여러 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학교는 들어가자마자 학생들한테 스타트업을 만들게 만들어요. 실제 스타트업을 만들면 필요한 뭐 경영학 필요하죠. 사람의 뭐 심리 필요하죠. 그건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를 한 게 아닌가. 실제 저는 이제 영어 교육가로 인문학생인데 또 불구하고 IT 업계에서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실전에서 배운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자산을 얻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되게 헝그리 정신이 생겨요. 그 헝그리 정신은 지금까지도 큰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차를 끌고 다니지 않고 날씬함을 유지하는. 그리고 결국 망해도 안 죽는구나.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에 특히나 저걸 깨닫게 되면 그 초기에 저걸 깨달으면 나중에 저의 왜냐면 제가 이제 스토리를 통해 배운다고 했고 우리 마이크로스 그래서 제 스토리를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아시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뭐 제가 뭐 아주 석세스를 했다기보다 많은 사람들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위에는 되게 저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 어마어마한 숨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주로 많이 숨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건 페일리어죠. 실패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크게 성장한 사람일수록 크게 실패해요. 많이 실패하죠. 근데 그때 계속 persistence, 저거를 persistence-하게 가느냐 안 가느냐 저기에 많은 그 결정이 되더라고요. 실패해서 이제 나는 나한테 맞지 않구나. 나는 여기서 그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했구나. 어떻게 더 개선을 하지 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persistence, failure하고 persistence 저 두 개를 굉장히 이제 많이 겪어요. 뒤에 보시면 되게 곱게 생겼는데 실제는 많이 겪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 즐겁게 벼타내는 힘이 필요하다. 정말 근데 뭐 사람이 사실 실패가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저는 정말 공무원들이 너무 부러웠었어요. 지금 너무 왜냐면 계속 IT 업계에서 굉장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월급이 계속 그리고 심지어 남편도 또 저기 그런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버텨내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 커뮤니티 공부더라. 저는 이제 그냥 즐겁게 영어 연극 커뮤니티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R, L 이 발음을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연극을 하려다 보면. 그래서 발음이 정확하면 사실 발음이 정확하고 정확하게 처음에 시간이 좀 걸려도 연습을 하면 나중에 실제 40이 넘었는데도 영어가 엄청 느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발음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중국, 일본 커뮤니티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재밌어서 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마케팅 스터디 커뮤니티도 열심히 했고 저것 때문에 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공부가 그럼 뭐냐?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거는 뭐뭐 하기 공부다인데 여기에 제가 정리해 놓은 거는 사실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MVP를 뽑을 때 보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쓰면서 정리를 할 때 커뮤니티 공부는 결국은 뭐뭐 하는 공부구나. 예를 들면 좀 성격이 내향적이면 전문 서적을 번역하거나 블로그에 올릴 글이나 칼럼을 작성하거나 도서를 집필하거나 지식인 기술 포럼에 답변을 하거나 좀 약간 혼자서 지식을 꺼내놓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실전에 필요한 걸 지식을 꺼내놓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고 조금 이제 외향적이라면 페이스북, 카페, 미트업 등의 그룹 활동을 하거나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컨퍼런스에 발표를 하거나 스터디 활동을 하거나 뭐 앱 개발을 하거나 메이크 활동을 하거나 이 앱 개발 메이크 활동은 이민석 교수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요런 보통 이제 학위 공부고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 영향력을 얼마나 빌드한 사람에 따라 MVP를 뽑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한 4,000명 정도 있고요. 최근에는 그분들이 너무 영향력도 커지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에 큰 역할을 줘서 저희가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 프로그램을 약간 벤치마킹을 한 것 같은데 훨씬 나이가 어린 회사니까 GDE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GDG라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AW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인플루언서인데 그냥 단순히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꾸준히 해온 사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이따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장장 저는 7년간 추락하는 서비스의 PM을 맡아요. 이게 말이 7년이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서비스를 만들어 보거나 뭐 공부를 해보셨는데 첫 해 100점이었다가 계속 떨어져 아무리 열심히 해도 떨어지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1, 2년 하지 이거 3, 4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해킹 이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요. 왜냐 그것 때문에 저를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이슈가 너무 왜냐면 이게 제가 1,500만 명이 사용할 때 들어갔는데 MSN 메신저를 근데 이제 네이트온이 곧 나오면서 이게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게 사람이 할 수는 없는데 거기다가 이제 결국은 MSN 메신저는 문을까지 닫잖아요. 근데도 해킹 이슈 뭐 500만 원을 보냈다, 1,000만 원을 보냈다, 해커들한테 뭐 사장님을 불러와라 막 출근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저는 막 검찰청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때마다 즐겁게 버텨내는 힘 커뮤니티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약간 사람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 여러 마이크로소프트 저는 본사팀에 있기 때문에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이 보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매니지하느냐를 보면 일에서 완벽히 떨어지는 시간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레귤러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말에 바로 그냥 스키장을 간다고, 그러니까 스키를 하루 종일 타고 온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에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휴가도 굉장히 이렇게 길게 가요. 아예 일에나 내가 스트레스에 있는 그런 요소가를 완전히 잊을 수 있는. 저는 이 스트레스를 물론 커뮤니티 공부도 있지만 애를 낳으면서
애를 둘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3개월 동안 좀 완전 분리되는. 어쨌든 그렇게 그 와중에도 성장해. 결국은 또 부서 전체의 공중 폭파예요. 근데 저는 이 공중 폭파를 여러 번 겪어요. 지금까지 제가 16년 차인데 그 공중 폭파를 5번 정도 겪었어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이런 큰 회사들은 스타트업이 회사에 수백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되는 거는 밀어주지만 못 되는 건 그냥 없애요. 그럼 없애면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알아서 가야 돼요. 알아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평소에 잘해요. 평소에 친절하게 해요. 모르는 사람도 하이 하고 다 인사해요. 우리나라는 층만 달라도 마이크로소프트 국내 팀은 층만 달라도 인사하지 않아요. 다른 회사라 그래요. 그 정도로 이게 왜냐하면 이게 나랑 가까운 사람 말고는 알 필요도 없어. 굳이 저런 상황을 많이 겪지 않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좀 약간 문화 자체가 저런 것 같아요. 그냥 벼락에 특히나 인재를 키울 때는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독수리를 그게 밀듯이 그냥 딱 절벽에 밀어버리면 알아서 날더라. 약간 이런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공중 폭발을 많이 겪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팀을 좀 옮겨야겠다. 그래서 이제 팀을 옮겼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커뮤니티 리더 팀을 가게 됐어요. 이 MBT 팀에 갔는데 일단 이 커뮤니티 리더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널리 알려요. 자기가 커뮤니티 공부를 해서든 뭐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공동체의 성장을 돕죠. 보통은 그 공동체가 이제 지금은 커뮤니티인데 커뮤니티의 성장을 도와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 의견이나 정보에 귀 기울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능력을 사실 우리는 커뮤니티 리더십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의하는 건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끌려오게 만드는 것은 내가 우리나라는 좀 하이어아키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미국만 해도 뭐 우리 팀장 뭐 하이 존, 하이 렌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없이는 사실은 굉장히 하이어아키만으로는 회사를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워서 정말 이런 부서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희도 이렇게 너무 회사가 크고 넓다 보니까 사실 자포스팅이 뜨면 똑같아요. 자포스팅이 저희 내부 직원한테도 뜨지만 외부 사람들하고 같이 동시에 뜨면 똑같이 인터뷰를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팀에 가기 위해서 한 8번, 6번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인터뷰를 보고 가게 되죠. 그래서 너무 신나서 제가 막 이렇게 AI 기술을 파워포인트에 이것도 엄청난 많은 자료들이 그냥 검색에 3D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되게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금방. 그리고 최근 제가 이걸 팔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8,500원이에요 월. 그래서 굳이 하신다면 근데 너무 비싸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커뮤니티 리더들을 만나요. 커뮤니티 리더를 저희가 전 세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에이펙까지 다 맡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커뮤니티 리더들을 만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까 효우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실 IT 업계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만 IT 업계만 벗어나면 이런 걸 처음 들은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근데 카이스트에 제가 엊그저께 갔을 때는 굉장히 다들 너무너무 공감을 하시고 교수님들 중에도 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감대가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봤다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마이크로소프트여도 저는 이제 좀 본사기도 하고 이 팀이기도 해서 또 그럴 거예요. 너무 흥겨웠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이제 팀이고 전 세계에 뻗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일했죠. 근데 또 암흑이 이렇게 다 들이와요. 하여튼 제 인생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또 팀이 자발적으로 처음엔 자발적이 아니었어요. 되게 잘 나가고 있었고 근데 그냥 이렇게 잘려요. 그냥 그렇게 돼요. 왜냐면 시장 상황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팀을 계속 스트러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게 팀
하고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또 미리 네트워크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팀이 좀 리스트럭처링 한다 분위기 보이면 바로 또 딴 팀으로 튀거든요. 그래서 비서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또 좀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팀도 많지가 않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라나라는 친구가 매니저가 되는데 이 라나라는 친구가 누구냐면 이렇게 저보다 10살 어린 친구예요. 10살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이제 호주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 호주에서 이제 한참 이제 되게 재밌게 커뮤니티 리더들 MVP들을 운영을 하고 또 제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호주에는 그러면 조금 어린 친구를 뽑아 놓고 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 친구를 뽑고 그리고 그 친구를 잘 교육을 시켰죠. 멘토링도 잘 해주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제 매니저가 됐다는 이렇게 뜬금없는 이메일을 어느 날 딱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쯤에는 이미 이제 40이 훨씬 이제 넘었고 애들 둘이 되게 이제 뭐 한 놈은 또 10대가 됐어요. 중학생이 됐고 말도 안 듣고 또 뭐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리고 이때까지 잘했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막 키 탤런트다 그래서 뭐 저희 키 탤런트한테 주식도 주고 교육도 따로 받고 그래서 막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 또 인사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 때 많이 갈등을 하고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막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저는 완전히 이제 일에서 조금 나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일하다 잘리면 억울하니까 사실 이제 언제 잘려도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편안하게 일을 하고 대신 조금 업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무엇인가? 나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그러면은 정말 돈만을 위해서 일을 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내가 한 거는 무엇이야? 그렇게 되게 이제 질문과 질문도 하고 또 인문학 서적을 되게 많이 읽어요. 철학책 많이 읽고요. 그러면서 정말 인간한테 필요한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일이 내가 그동안 쌓았던 경험과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MS에서 겪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엮어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됐고요.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상.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요 라나가 요 가운데 있는 친구거든요. 제 옆에 있는 저 친구인데 뭐 액면으로는 똑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최근에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해서 제가 지금 대신 도와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커뮤니티 리더십이 진짜 짱인 거예요. 인성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매니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 친구는 막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막 내 의견이 옳다라고 할 때 막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 의견이 옳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의견을 잘 듣고 다시 이제 연구를 해요. 자기가 이게 문제구나. 문제를 파악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정리를 하더라고요.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딱 나눠줘요. 니네가 이런 고민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 피드백을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희 요즘에는 AWS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런 발표 자료 말고는 대부분 워드 문서로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면 생각들이 다 미싱이 되기 때문에 다 워드 바이 워드로 다 써요. 그러면 걔가 쓴 그 모든 그 생각의 플로우들이 다 보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다 피드백을 줘요. 지금 이거 오피스 365가 파워포인트만 있는 게 아니라 워드, 엑셀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친구 문서 하나로 모든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 걔가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걔 문서로 우리 팀 운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자발적으로 이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내 목소리도 be heard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되고 너무 이거는 그냥 너무 편안한 리더십이더라고요. 본인이 더 많이 공부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배웠죠.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는 글로벌 리드가 되고요. 저한테 미안했는지 아시아 리전 매니저를 줬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과 중국 박수까지 중국하고 이제 제가 일본을 되게 재미있어서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 시점에 되니까 리전 매니저로서 너무 필요한 역량이었더라고요. 제가 중국과 일본 시장을 되게 관심이 있어서 했던 것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워크 라이프 밸런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조금 봤는데, 요게 그 그림이 페이스북에서, 아까 페북이 너무 중요한 게, 저는 그 페북 그것도 이제 저는 이제 애들이 너무 어릴 때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없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친구들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100명 이상, 혹은 자기가 그러니까 뭐라도 공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이나 생각을 뭐라도 공유하는 사람만 친구로 해서 저는 4,000명. 아까 김승희 소장이 2,000명. 저보다 패친이 적네요. 근데 그 패친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요즘에 더 느끼는데, 이제 최근에 카이스트에 가서 발표를 한 것도 그 패친이 연결을 해주셨고, 뭐 정말 많은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하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영향이.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이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보스죠. 위에서 지시하고, 그 다음에 보스는 리더가 앞에서 끌고 가죠. 그럼 끌려갔어요. 근데 저 밑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92년도에 태어났다는, 이게 미국 9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에서도 저게 똑같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를 안 듣죠. 그리고 우리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라나가 이게 팀을 맡았을 때. 왜냐면 다 똑똑했거든요. 다 자기 나라의 전문가들이고. 그랬는데 이제 라나가 한 그 커뮤니티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십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서러티를 줘요. 각자의. 근데 리더도 같이 해요. 하지만 리더가 그림을 만드는, 어떤 그림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 그림을 같이 만드는데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사람들의 각자가 갖고 있는 색깔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 저런 매니저가 등용이 막 되기 시작한 게, 예전부터 그런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랬느냐? 그랬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잘 나갔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은 스티브 발머 시대, 저는 이제 16년 차이기 때문에 스티브 발머랑 한 12년을 일했고, 사티아 나델라라는 3대 회장님하고 한 4년을 일했어요. 근데 스티브 발머 때는 제 디렉터들은 거의 다 하버드생이었어요. 근데 하버드생들은 기준이 너무 높아서 자기 기준에 받아들이지가, 거의 따라오지 못하면 엄청 괴롭혀요. 사람 되게 무서웠어요. 저희는 일할 때. 그리고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죠. 그리고 스티브 발머도 마찬가지로 하버드생이고, 항상 자기가 옳다라는 그게 있어요. 자기가 옳고, 그리고 MS도 잘 해왔기 때문에 그게 과거 시대에는 맞던 리더십이라는 걸 자각을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티아 나델라 회장님을 제가 이제 책을 쓰면서 이분의 학력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보통 이제 인도에서 왔다고 하면 공과대학 뛰어나니까 한 5위권에는 나왔겠지. 그랬는데 이분이 5위권도 아니에요. 10위권도 아니고 15위권도 아니고 18위에 공과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분이 또 미국으로 이민이 아니라 대학원을 가죠. 그럼 보통 이제 우리는 MIT 이런 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48위. 미국에, 그러니까 전혀 저도 들어보지 못한 대학을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회사를 맡고 나서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요. 지금 최근에 이제 150불까지 했는데, 저 그림은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스티브 발머 때예요. 네. 10한 5, 6년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30불. 그래서 MS 직원들은 절대 주식을 사지 않았어요. 아니 늘 30불인데 한번 40불 때까지는 가봐야 우리가 살 생각을 하지. 해서 주식을 주긴 하는데 저도 그냥 낼름낼름 팔았어요. 어차피 안 오를 주식. 그랬는데 저게 30불, 40불, 50불, 60불, 70불, 80불, 90불, 100불, 110불. 그래서 결국은 시총 1위를 다시 탈환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듣보잡인데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저렇게 올드한 조직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가, 혁신적으로. 일단 인재에 대한 기준을 완전히 바꿔요. 완전히. 아까 같은 나나 같은 친구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인재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요거는 이제 제가 리전 매니저이기 때문에 일본, 중국, 호주,
인도에 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원들을 제가 이제 평가를 할 때 그 저 인사팀 가이드라인이에요. 보시면 픽스드 마인드셋하고 그로스 마인드셋을 우리 회장님이 맨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을 아무리 잘해도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점수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로스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점수가 좋아요. 그러면은 이 그로스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이 무엇이냐? 여기 분들은 다 영어를 잘 하시라고 믿고 제가 번역은 하지 않고 그냥 여기 너무 글이 작아서 읽어드릴게요. Fixed mindset leads to a desire to look smart and therefore a tendency to avoid challenges, give up easily, see failure as fruitless or worse, ignore useful negative feedback, and feel threatened by the success of others.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거가 어떤 텐던시, 그러니까 내가 look smart, 나는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스마트해 보이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페일리어에 왔을 때 왜냐면 실패하면 되게 안 똑똑해 보이잖아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그걸 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로스 마인드셋은 반대예요. 그래서 그로스 마인드셋은 제가 읽어드리지 않고 딱 반대인데, 저거는 어느 상황, 어느 위치, 언제라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가짐이에요. 그냥 마음가짐 하나를 바꿔도 저렇게 차이가 나고, 저기 벤 다이어그램 3개가 저희가 이제 그 직원들을 평가하는 영향력 평가하는 지수예요. 뭐냐면 처음에는 individual contribution이에요. 자기가 개인적인 성과를 어떻게 냈느냐. 근데 그것만 옛날에는 엄청 봤어요. 100억을 매출 목표로 했는데 한 200억 하면 엄청난 성과였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이제는 3분의 1밖에 주지 않아요. 나머지 3분의 2는 하나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영향을 줬느냐, 이걸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낸 아이디어나 피드백으로 어떻게 너의 일을 그로스했냐. 그러니까 협동하지 않으면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아서 사실은 사티아식 인재상에서 많이 탈락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금방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가진 않았어요. 저희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커뮤니티 리더를 많이 기용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 애저나 AI CVP인 스캇 구스리는 이런 분들이 커뮤니티 리더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 공부의 왜 이렇게 효율성이 높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고, 이제 우리 회사에서 계속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서 제가 그 선한 영향력과 이런 커뮤니티 공부와 리더십의 효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저런 리더십을 활용하여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책을 최근에 냈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이지성 작가님이 1년간 공부해서 만든 AI가 1위고요. 제 거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1만 부를 초판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오히려 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졸지에 수출 역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희 계속 선한 영향력의 그 도덕 수업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그런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걸 하고 있고, 커뮤니티 여러 가지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심지어 이렇게 커뮤니티 길찾사라는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었어요. 커뮤니티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 왜냐면 커뮤니티가 너무 많은데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그렇고,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커뮤니티 길찾사, 그리고 제 패치를 신청하시려면 소영 붙여주셔야 돼요. 소영 리 이렇게 하시고 오늘 강의에서 들었다라고 하시면 제가 패치 수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커뮤니티 리더십은 누구나 언제든 할 수 있어서 뒤에 사례가 엄청나게 많지만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가능성을 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엔 시간이 조금 한두 개나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요. 아니면은 지금 제가 요 QR코드를 찍으시면 질문을 쓸 수 있게 해놓았거든요. 이것도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폼스
다 오피스닷컴, 그러니까 오피스 365 안에 번들로 들어가 있는 기능에 이런 서베이라든지 QR코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까지 해줘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하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